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근태원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는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 자, 이 정수론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죠. 자, 요놈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기 전에 시오름 39에 나와 있는 요 기초적인 내용과 요놈의 그 따름 정의학이 소개되어 있죠. 자, 요 정리를 우리가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 A와 B가 법 M에 관해서 합동이고, 또 A와 B가 법 N에 관해서도 합동이 된다는 것은 A와 B가 법 M과 N의 요 최소 공배수죠.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도 A와 B가, 그쵸, 합동이다라고 하는 요놈하고 요놈은 서로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쵸, 놓여 있다는 것이 요 시오름 39의 내용이죠. 자, 어려운 증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요 방향의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B가, 자, 법 M에 관해서 합동이다. 자, 그리고, 동시에, 요 A와 B가 법 N에 대해서도 자, 이렇게 합동이면, 자, 합동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는 요 M이라고 하는 것이 B-A를 나누고, 또 요놈 역시, 요놈도 우리가 합동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N이 또 B-A를 나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 M이라는 정수가 B-A를 나누고, 또 N이라고 하는 정수 역시도 B-A를 나눈다 그러면 무슨 말이겠죠? M이 B-A를 나누고 N이 B-A를 나누면 요 M하고 우리는 뭐 N의 최소 공배수 역시도 B-A를 우리가 나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알기 쉽게 얘기하면 자, 3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 48을 나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8이라고 하는 역시도 48을 나누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요 3과 8의 최소 공배수 24죠. 3하고 8의 최소 공배수 역시도 48을 나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좀 기초적인 얘기인데 선생님 좀 상세하게 설명해 봤답니다. 따라서 우리는 A와 B의 최소 공배수가 B-A를 나눈다는 말은 우리가 합동의 정의에 의해서 A와 B는 합동인데 어떤 법에 관해서 법 M과 N의 최소 공배수에 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합동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또 우리가 자, 그 반대 방향의 증명을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와 B가 자, 법 MN의 최소 공배수에 관해서 이렇게 합동이면 자, 그렇다고 그러면 M과 N의 최소 공배수가 B-A를 우리가 나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소 공배수가 B-A를 나눈다는 것은 M도 B-A를 나누고 동시에 N도 B-A를 나온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아까 표현을 24가 48을 나누면 무슨 말이겠죠? 자, 아까 표현을 하면 24가 48을 나누면 예를 들어서 요 M이 3이고 N이 8이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그렇죠? 3도 48을 나눌 수 있고 8도 48을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편하겠죠. 따라서 우리는 합동의 정의에 의해서 요 놈을 우리가 A와 B는 합동인데 법 M에 관해서 그리고 합동의 정의에 의해서 요 놈은 A와 B가 합동인데 뭐에 대해서 법 N에 관해서 요 M이 빠졌죠. M. 자, 요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그 따름 정리는 자, 이제 따름 정리는 법 M과 법 N에 관해서만 A와 B가 합동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순차적으로 A와 B가 합동인데 법 M1에 대해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A와 B가 합동인데 이제 법 MO2에 대해서 MO3에 대해서 쭉 해서 총 N개의 법 M 그죠? N개의 법에 법 M1, M2에서 MN까지 총 N개의 법에 관해서 A와 B가 이렇게 합동이다라고 하는 합동일 필요 충분 조건은 A와 B가 거기 나와 있는 그 M1부터 M2, MN까지 총 N개의 수들의 최소 공배 수를 구했을 때에 그 최소 공배 수에 관한 법에 대해서도 A와 B는 합동이다. 그러니까 이 따름 정리는 요 시오럼 39를 시오럼 39는 두 개의 법에 관해서만 얘기되어 있는데 시오럼 39의 따름 정리는 N개의 법에 대해서도 역시 이 원리는 성립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뭐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 자, 이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요놈은 자, 우리가 시오럼 40과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 교재 시오럼 41에서 우리가 상세하게 한번 다뤄볼 생각이랍니다. 자, 일단 우리가 두 양의 정수 M1과 M2에 대해서 M1, M2가 서로 소일 때에 임의의 두 정수 C1, C2에 대하여 자, 결국 이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것은 뭐에 관한 얘기냐면 연립 1차 합동 방정식이잖아요. 자, 연립 1차 합동 방정식에 관한 얘기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자, x 이퀄 c1이 자, 법 M1에 관해서 자, x 이퀄 c1이 그리고 법 M2에 대해서 x 이퀄 c2라고 이렇게 자, 요와 같은 연립 합동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에 법 M 곱하기 M, 자, M1 곱하기 M2에 관해서 단 한 개의 해, 자, X 이퀄 U, 법 M1 곱하기 M2에 관한 X 이퀄 U라고 하는 요와 같은 해를 갖는다라는 것이 지금 시오럼 40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법 M1에 대해서 X 이퀄 C1과 법 M2에 대해서 X 이퀄 C2를 우리가 요와 같은 연립 그쵸? 합동 방정식을 풀게 되면, 자, 요 M1과 요 M2를 곱한 M1 곱하기 M2라는 요 법에 관해서 X 이퀄 적당히 U라고 하는 요와 같은 단 한 개의 해를 가진다라는 것을 일단, 가진다라는 것이 시오럼 40의 얘기죠. 자, 그럼 일단은, 자, 요와 같은 우리가 요 1차, 연립 1차 요 합동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일단은 요와 같은 하나의 해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구해지는가, 실제로 그 하나의 해가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단 시오럼 40을 증명하면서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두 정수. 자, 요 M1하고 M2가 일단 서로 소이면, 자,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 M과 N의 최대 공약수가 이와 같이 1이다라고 하면 요 1을 M과 N의 1차 결합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 M2를 먼저 적어보겠습니다. M2에다가 적당히 라지 N1을 곱하고 M1에다가 적당히 라지 N2를 곱했더니 요게 1이 되었다. 자, M1, M2가 이와 같이 최대 공약수가 1일 때는 요 1을 M2와 M1에 적당한 그쵸 개수를 붙여가지고 이와 같이 1차 결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답니다. 자, 요 놈을 우리가 일단 만족하는 N1하고 N2가 자, N1과 N2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다 공부한 내용이죠. 틀림없이 존재한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자, 저 때도 아니고 이때 자, 여기 이제 주어진 요 식에서 여러분들이 자, 요 식을 요 놈에 대해서 풀면 즉 1-M2 N1이 자, M1 N2 자,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겠죠. 그럼 요걸 우리가 여기에서 요 놈을 이쪽으로 이항시켜서 이렇게 만들었죠. 그럼 우리 요 식으로부터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요 무변이 분명히 M1으로 나누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요 좌변이 역시도 M1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M1을 가지고 1-M2 N1을 요 M1을 가지고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요 사실로부터 뭘 할 수 있냐면, 자, 1- 요놈이 M1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은 합동의 정의에 의해서, 자, M2 N1이라는 요놈하고 요 2라고는 무슨 관계? 그렇죠. 합동 관계인데, 어떤 법안에서? 법 M1에 관해서 합동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이제 요 식을 이제 요놈에 대해서 요놈을 이항시켜 버리면, 즉 1- 자, M1 N2 라고 하는 것은 자, M2 라지 N1 하고 우리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놈 역시도 M2로 우변이 나누어지면 틀림없이 요 좌변이 M2로 나누어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M2라고 하는 것은 1- M1 라지 N2를 나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요 사실은 합동의 정의에 의해서 요 M1 N2, M1 라지 N2라고 하는 것이 1하고 합동인데, 법 뭐에 관해서? 그렇죠. M2에 관해서. 요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자, 요렇게 되어지고, 요렇게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요걸 전제해 놓고, 자, 여기에서, 자, 임의의 두 정수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두 정수, 자, C1, C2에 대하여, 자, U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자, U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어떻게 잡냐면, 자, M2, 자, 스몰 M2 라지 N1 C1. 자, M1 라지 N2 그리고 C2. 자, 요렇게 두면, 자, 사실은 이제 U를 요렇게 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죠. 수학자의 몫이죠. 수학자들이 이렇게 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과 합동인 M2 N1에다가는, 자, 여기에서 보이는 여러분들 C1을 여기다 곱해주고, 곱해서도 가져온 거고, M1 N2라고 하는 것은, 그죠? 자, 요 M1하고 우리가 1차 결합에서 보인 요 N2, 라지 N2에다는 요 C2를 곱한 값을 우리가 U라고 하면 둬보겠다는 거죠. 두는 건 우리 마음이니까. 수학자들이 사실 이렇게 뒀죠. 요렇게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U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자, M2 라지 N1 C1하고 일단 합동이 되죠. 그죠? 자, 다시 한번. U를 이렇게 두게 되면, 자, U를 이렇게 두게 되면, 물론, 요 법은 살짝 스님 좀 뒤에서 낀다. 법 M1에 관해서 좀 더 적어야 되기 때문에. 자, 법 M1에 관해서 U하고 요놈은 합동이다. 역시 사실은 스님 좀 과정을 살짝 생략했는데, 원리는 우리가 위에서 했던 원리와 똑같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요놈을 이항을 시키면, U, M2, N1, C1이라고 하는 것이 M1, N2, C2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좌변이 역시 M1으로 나누어지면, 우변이 M1으로 나눠지면 요 좌변 역시도 M1으로 나눠질 거고, 요 놈이 지금 M1으로 나눠진다는 것은, 자, 결국 요 놈이, 자, 이런 과정을 사실은 일일이 다 쓸 수는 없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기초가 약한 분들은 한번 써봤답니다. 그러면 M1이 요 놈을 나눈다는 것은 합동의 정의에서 요 놈하고 요 놈은 법 M1에 관해서 U하고 M2, 라지 N1, C1이라는 요 두 놈은 합동이라는 저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요 위에 스님 한번 보여줬죠. 원리를. 요 놈 가지고 우리가 요렇게 이끌어낸 것처럼 역시 요 놈 가지고도 같은 원리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 M2, N1, C1은 다시 C1과 법 M1에 관해서 합동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그러냐면 M2 곱하기 라지 N1이라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M2 곱하기 라지 N1이라는 것이 법 M1 아래서 요놈은 1과 합동이 되겠으니까, 요놈이 결국 1과 합동이니까 결국 이놈 전체는 결국 C1과 합동이다라고 우리가 적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또 우리가 요 식에서 이제 요 놈을 중심으로 하고 요 놈을 이항시켜 버리면, 자, U-M N2, 자, C2라는 것이,
자, M2N1C1이라고 하게 되면, 자, 요 우변이 이제 M2로 나누어지면, 요 좌변도 M2로 나누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M2라고 하는 것이, 자, U-M1, NO2, C2를 나눈다라고,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결국 합동의 정의에 의해서 요놈과 요놈은 법 M2에 관해서 뭐다? 합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다시 U는 뭐와 합동이냐면, 자, 요놈과 합동이죠. U는 요놈과 합동인데, 요놈이 구체적으로 M1, 라지 N2, C2. 자, 법 M2에 관해서. 자, 뭐에 관해서? 법 M2에 대해서 U하고 요놈은 합동인데, 그런데 역시 우리가 또 여러분이 위에서 봤던 요 결과를 이용하면 M1, NO2라고 하는 것이 법 M2 안에서 1과 합동이니까 결국 요놈이 1이니까 요 전체 값은 다시 C2와 합동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U라고 하는 것이 C1, 법 M1에 대해서 C1과 합동이고 U라고 하는 것이 법 M2에 관해서 C2와 합동이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U라고 하는 것이 C1과 합동이고 U라고 하는 것이 C2와 합동이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결국 U라고 하는 것이 법 M1에서 C1과 합동이니까 요 주어진 연립 합동 방정식은 따라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따라서 자, 주어진 자, 연립 자, 1차 합동 방정식. 자, 각각 요렇게 우리가 변형할 수 있죠. 자, X가 C1과 합동인데 C1이 다시 U와 합동이니까 X는 결국 U와 합동인데 법 M1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X가 C2와 합동인데 다시 C2는 다시 U와 합동이니까 X는 C2 대신에 U와 X는 합동이고 법 M2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죠. 이렇게. 자, 이렇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요 식과 요 식은 우리가 요놈을 만족하는, 그쵸, 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요놈을 만족한 해와 같은데, 우리가 금방 공부한 시오럼 39에 의해, 시오럼 뭐에? 39에 의해, 자, 그러면 X와 U가 M1에 대해서도 합동이고, 동일한 X와 U가 M2에 대해서 합동이라는 것은 뭐와 동치냐면, X라고 하는 것은 U와 합동인데 이제 그 법이 요 M1하고 M2의 곱한값. 자, 요 놈하고 그쵸? 자, 시오럼 39에 의해 요 놈과 뭐가 된다? 결국 그쵸? 동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요 놈하고 요 놈이 동치고 요 놈이 다시 요 놈과 시오럼 39에서 동치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요 1차 연립 1차 합동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요 놈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요런 해를 갖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자, 요와 같은 연립 1차 합동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뭘 부터요? 요 U를 구해야 되겠죠. U를 구해서 요 M하고 요 M1하고 M2를 곱한 값에 관한, 그렇죠, 곱한 요 값의 법 M1 곱하기 M2에 대해서 X는 U다, X 이꼴 U라는 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연립 1차 합동 방정식의 해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 U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요걸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된답니다. 자, 그 U가, 자, 여기가 아니죠. 여기. 그 U가 구체적으로는 요렇게 U가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M2하고 C1은 이미 여기 나와 있죠. M2하고 C1.
M2와 C1을 곱한 값에다가 N1을 곱한 값, 그리고 M1하고 C2를 곱한 값에다가 N2를 곱한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N1하고 N2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요 M1하고 M2가 서로 소인데, 즉, 요 두 놈의 최대 공차가 1인데, 요 1을 요 M1과 M2의 1차 결합으로 표시했을 때에, 요 N1, 라지 N1이라는 것은 M2에 붙어 있는 개수고, 라지 N2라는 것은 M1에 붙어 있는 개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와 같은 1차 결합에서 붙어 있는 요 개수 값들, 그러니까 그대로 요 놈을 통째로 가져와야 되죠. 요 값하고 요 값을 가져오는데, 요 값에다가는 뭘 곱한 거? C1을 곱해서 가져오고, 요 값에다는 뭘 곱하고? C2를 곱해서, 여기 나와 있는 C1, C2를, C1을 여기다 곱해주고, C2를 여기다 곱해준 값을 각각 가져와서 더하게 되면 그놈이 뭐가 된다? U가 된다고. 우리는 이렇게 구한 U를, X 이꼴 U를 법 M1 곱하기 M2라고 하는 요 법 아래에서의 무슨 말이겠죠? 요 U를 X와 합동이다라고 두게 되면 요 놈이 결국 요 연립 1차 합동 방정식의 해다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놈을 기억하지 못하고는 답을 쓸 수 없겠죠. 자, 이 증명 과정에 나타나는 요 U의 구체적인 값이 어떤 값인지를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자, 요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 요 1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실전적으로 이제 연립 1차 합동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면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공식을 여러분 기계적으로 외우지 말고 일단 우리가 공식을 증명을 했죠. 증명을 했는데 이제 그 구체적으로 문제를 실전 문제를 풀면서 이제 연습을 통해 가지고 공식을 기억하는 게 좀 좋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예제 64번에 문제가 2개 나와 있는데, 자, 1번이 조금 기본적인 문제고 2번이 조금 많이 어려운 문제랍니다. 자, 1번하고 2번 두 문제를 우리가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예제 64번 문제랍니다. 자, 다음 연립 합동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고 했는데, 1번 문제를 보니까, 자, x는 2다. 자, 법 3, 그쵸? 에 관해 x는 자, 3과 합동이다. 자, 법 5에 관해. 자, 선생님은 항상 요거 x 이꼴 2, x 이꼴 3 이랬지만 정확한 의미는 항상 여러분들 x는 2와 합동이다. x는 3과 합동이다. 그렇게 여러분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편의상 우리가 선생님 이꼴을 읽었을 뿐이죠. 자, 요 놈을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놈이 우리 아까 말한 C1에 해당되는 값이고, 요 놈이 아까 봤던 C2에 해당되는 값이고, 요 놈이 지금 뭐다? M1에 해당되는 값이고, 요 놈이 뭐다? 우리는 일단 M2에 해당되는 값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 M1하고 M2가 지금 분명히 이렇게 서로 소가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요 사실로부터 요 놈과 요 놈을 1차 결합으로 표시해야 되죠. 자, 5를 먼저 적으세요. 5에다가 뭐를 곱하고 3에다 뭐를 곱했더니 그 결과가 1이 되었다. 그럼 이게 얼마인지는 우리가 굳이 호재법을 쓰지 않고도 상식으로 알 수 있죠. 여기에 여러분 2가 들어가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되죠. 자, 그러면 요 놈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다? 요 놈이 N1이고 요 놈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다? N2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해는 x 이꼴 u라고 적으면 되는데, 자, 요 u를 구체적으로 우리 아까 뭐였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원리대로 하면, 자, M2 라지 N1 C1에다가 M1에다가 N2 C2 이렇게 적는다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M1 N1이라는 것이 바로 요 놈이 지금 M2, 요 놈이 지금 M1이니까 요 놈이 그대로 가져오면 요까지 해당되죠. 그죠? 그래서 5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에다가 C1이 2죠. 2. 자, 요 놈이, 요 놈 그대로죠.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그리고 C2가 지금 여기에서는 3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따라서 요 놈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요 놈이 18.
그래서 요 놈은 8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따라오는 이 법이 뭐죠? 자, 법 M1 곱하기 M2였죠. 그럼 요거는 구체적으로 15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답을 예쁘게 적어보면 x는 8과 x 이퀄 8 내지는 x는 8과 합동인 값으로서 자, 값인데 법은 얼마다? 법 15에 관해 이런 얘기죠. 그래서 법 15에 대해서 요 x 이퀄 8이라고 하는 것이 요 연립 1차 합동 방정식의 뭐가 된다? 해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이겠죠? 자, 2번이 이제 우리가 좀 살짝 좀 어려운 문제인데, 요 2번 문제도 우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둘지 말고 단계별로 차근차근 여러분들 선생님 강의를 잘 듣고 따라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된답니다. 차근차근 우리가 꼼꼼하게 하는 것이 얼렁뚱땅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더 빨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자, 이번에는 8x 이퀄 4, 법 14, 그리고 5x 이퀄 3, 자, 요놈의 법은 11로 주어졌죠. 자, 요와 같은 이제 연립합동 방정식 해를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일단은 요놈은 우리가 공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x 이퀄 어쩌고 저쩌고 법 14 이런 꼴로 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런 게. 요놈도 마찬가지로. 그럼 일단 우리가 요 2번 문제는 일단은 먼저 각각의 1차, 그쵸? 합동 방정식을 풀어서 일단 모양이 일단 1번 모양 같이 1번, 요런 게 1번 폼이죠. 요런 폼이 일단 되도록 먼저 고쳐야 되죠. 그러려면 얘는 얘대로 먼저 풀어줘야 되고 얘도 얘대로 먼저 풀어가지고 각각의 우리가 지난 시간에까지 배웠던 그 방법으로 일단 먼저 해를 구해주는 게 일단 먼저 우선이죠. 자, 그러면 이미 이건 배웠기 때문에 요 놈을 우리가 풀어보고 일단 요 놈을 일단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자 8x가 8x 이퀄 4, 법 14라고 이렇게 주어졌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요 놈하고 요 놈이 뭐다? 지금 서로 소가 아니기 때문에 요럴 때는 요걸 변형하자라고 했죠. 자, 요 놈들을 2로 나누어 버리면 4x는 2가 되어지고 이 법도 나눠줘야 동체가 된다. 그죠? 법 7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요 4하고 7이 일단 뭐다? 서로 소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4하고 7은 서로 소이고 그리고 요 놈을 이 4와 7을 4와 7을 가지고 4와 7의 1차 결합으로 2를 표시해 보면 되겠죠. 그럼 요것도 우리가 상식으로 알 수 있죠. 여기에 2가 들어가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요게 1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요렇게 하면 요 놈이 7바가 법 7 안에서는 제로바와 같기 때문에 결국 4바의 역원이 뭐가 된다? 4바에다 2바를 곱해서 1바가 됐으니까 4바의 역원은 2바 2다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요 놈을 만족하는 x라고 하는 것은 x바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요 2바에다가 4바의 역원인 요 2바를 여기다 곱해주면 된다겠죠. 그럼 요 놈은 4바가 되어지고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x바가 4바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x는 그죠? 4와 합동이다 법 7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놈은 결국 요 1번과 그렇죠? 요 합동식하고 요 합동식은 일단 동치기 때문에 일단 요 놈의 해를 일단 구해놓은 요 놈을 그렇죠? 일단 먼저 구해놨답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요 놈을 우리가 풀어봐야 되겠죠. 자, 5x는 3, 법 11. 자, 요 놈의 경우에는 5하고 11이 바로 서로 소이기 때문에 바로 가도 되겠죠. 5하고
1이 이렇게 서로 소이기 때문에 5와 11의 자 1차 결합으로 1을 표시하면 자, 요놈은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고 여기에 1이 들어가면 전체는 1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역시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법 11 안에서는 요놈이 제로바이기 때문에 5바의 요건 결국 5바의 그죠? 요거는 자, 이 마이너스 2바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죠. 자, 그런데 요 마이너스 2바는 다시 뭐와 똑같냐면 뭐와 그죠? 사실은 요 마이너스 2바는 9바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요 플러스로 가자는 게 편하니까 플러스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법 11은 11로 나눠서 11로 마이너스 1을 11로 나눈 나머지는 9니까 마이너스 2바는 9바는 같죠. 그죠? 요렇게 우리가 일단 둬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던 해의 x바는 이제 요놈 3바에다가 요 9바 5바의 요건인 9바를 곱한 값 즉 요놈 27바인데 27바는 27은 11로 나누었을 때에 27은 11로 나누었을 나머지 5죠. 그죠? 5바와 같죠. 따라서 x는 5와 합봉인 법 11 아래에서의 수다. 요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요 놈은 어떻게 되냐면 요 놈은 요 놈과 같죠. 그래서 x는 자, x 이퀄 4는 자, 법 7에 대해서고 요 놈은 x 이퀄 5 법 11에 대해서 요렇게 우리가 일단 고쳐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놈은 지우고 이제 다시 이제 요 연립 1차 합동 방정식을 우리가 풀어내는데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1번 풀었던 원리하고 똑같죠. 그러면 이제 요 놈이 우리가 알고 있는 C1이고 요 놈이 우리가 알고 있는 C2고 자, 요 놈은 M1 자, 요 놈은 뭐다? M2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M1 7하고 M2 11은 이렇게 서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다시 11과 7을 가지고 1의 1차 결합을 만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암산이 안 되면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답니다. 이렇게. 자, 무슨 말이겠죠? 자, 요놈 자, 11을 자, 큰 수로 먼저 적읍시다. 11, 7.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요 11하고 7을 한 번 들었죠. 7 되고 요게 4가 되고 한 번 들었죠. 4 되고 요놈이 3이 되고 한 번 들었죠. 3 되고 1 되고 자, 3번 들었죠. 자, 그래서 요런 놈들이 지금 유효한 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1하고 1이고 자, 무슨 말이겠죠? 1, 1, 1 이렇게 적었답니다. 자, 큰 수를 앞에 썼으니까 1, 0, 자, 0, 1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자, 1에서 0을 빼면 1이고 0에서 1 빼면 마이너스 1이죠. 자, 마이너스 1이 닿고 0에서 1 빼면 마이너스 1이고 1에서 마이너스 1 빼면 2가 되죠. 따라서 우리는 11에다가 뭔가를 곱하고 7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1이 되려고 하면 11 요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고 자, 요 자리에 선생님 잘못 적었네요. 그렇죠? 살짝 잘못했네. 이 계산을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자, 1에서 0을 빼면 요놈이 1이죠. 그렇죠? 그리고 0에서 1을 빼면 자, 1에서 0을 빼면 1이고 0에서 1을 빼면 그렇죠? 마이너스 1이죠.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말아버리는 이런 제길. 1에서 마이너스 빼면 2죠. 얘가 아니고 한 번 더 가야 되는 점이 안 가버렸죠. 그래서 요 놈이 2가 되고 다시 한 번 더 가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에서 2를 빼면 요 놈이 마이너스 3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자리에 2, 요 자리에 마이너스 3이 와야 되죠. 자, 그렇게 하면 요 놈이 20이고 마이너스 21이니까 1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요 11이 M2죠. 그렇죠? 11이 M2고 요 2라고 하는 것이 자, 라지 N1이고 요 7이라고 하는 것이 M1이고 요 마이너스 3이 라지 N2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해 X는 자, U와 합동에다 적었을 때 요 U는 구체적으로 자, M2, N1, C1에다가 자, M1, N2, 자, C2를 곱하면 된다겠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여기 이미 나와 있죠. 그대로 씁니다. 11 곱하기 2 곱하기에다가
C1이 지금 4죠. 4. 요 놈도 여기 이미 나와 있죠. 7 곱하기 마이너스 3. C2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5에 해당된다는 거죠. 여기. 5가 요 C2였죠. 아까. 따라서 요 놈은 88이 되어지고, 자, 마이너스 105죠. 이렇게. 35에다 7을 곱하면, 15에다 7을 곱하면 105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요 놈을 계산해보면 지금, 마이너스 17이 나오죠. 마이너스 17. 자, 근데 이 마이너스 17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법 7하고 11 곱하면 법 77 안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따져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M1 곱하기 M2가 지금 77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7이라는 것을 77로 나누면 뭐가 합동이냐면 60과 합동이죠. 60. 그래서 우리는 법 77 아래서 결국 X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요 60과 합동인 수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답을 다시 깔끔하게 X는 60이다 법 77 이렇게 적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완벽한 해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연립합동식이 이렇게 2개짜리를 해봤는데 이제 그러면 연립합동식이 이제 3개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2개 이상이 되어지는 경우는 우리가 시오럼 41의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 2에서 다룰 거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다루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중국인 나머지 정리 요 연립합동식이 이제 3개 이상 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